서개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학개미구조대 배진범. 강정수입니다. 네, 최근에 테슬라 좀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역시 만뷰 한국 분들 넘어가고. 테슬라 관심 많으세요. 네, 근데 테슬라 못지않게 사실 한국 분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주식 역사 최초로 3조 달러를 넘기도 했고, 네. 네, 그 기업 모두가 다 아실 텐데, 네. 오늘은 좀 그 기업 애플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봤으면 싶은데, 네. 혹시 정수님은 애플 주식 갖고 계신가요? 네, 6주 정도? 그러면 소박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주주로서도 말씀을 좀 진지하게 했을 수도 있겠네요. 한번 다음 차트 넘겨주시면. 네. 저도 이거 보고 조금 놀란 게, 네. 이게 보면 가리시겠다. 이게 1월 3일이 올해 최저점이었던 거잖아요. 네네네. 125달러. 그러면은 올해 어떤 때 샀어라도 지금 다 수익을 벌고 있었다는 그럼요. 얘기인데. 네네. 네. 네. 정말 이런 그림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원더풀하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애플 가지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음에 말할 기회가 나오겠지만 구글 주식은 버려라라고 말씀하고 싶을 정도거든요. 네. 근데 애플하고 테슬라 주식은 정말 앞으로에서 계속 성장성이 있고, 그 이유를 제가 완전히 펀더멘털 구조적으로 지난번에 테슬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는 버티컬하는 인테그레이션을 할 뿐만 아니라 테슬라 인사이드라는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허리점털하게 수평적으로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애플 또한 대단히 두 개의 큰 축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 큰 축이 이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의 축마저도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머지 축도 계속해서 또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두 개의 축이 움직이는 이런 회사들은 사실은 공개되기 어렵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주가는 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조정기를 맞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펀더멘탈은 사실은 롱텀에서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애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거 보면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이렇게 보면은 올라갔다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네. 이런 거 되게 건강한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천천히 올라가는 게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누군가 개입했다는 얘기거든요. 최근에 임창정 관련 주식 같은 거 보면 계속 올라가거든요. 아하. 그런 주식보다는 오히려 이런 게 건강할 수 있다. 네. 내가 여기서 사면 어떡하지? 근데 결국 올라가잖아요.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이건 굉장히 건강한 네, 주식의 네, 네. 전형적인 모습이다. 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계속 올라간다고 했는데 제가 해외 아티클 같은 거 보면 네. 4조 달러 간다는 글도 되게 많더라고요. 거기에 네. 대해서 정수님이 어떤 질문과 답을 구하면 4조 달러까지 갈 수 있을지. 네, 사실은 4조 달러가 저는 갈 거라고 봐요. 네. 네, 몇 년이 걸릴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4조 달러 갈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영원히, 그러니까 지금 핵심 질문은 뭐냐면, 애플은 영원히 성장할 것인가, 즉 퍼머넌트 그로스, 그러니까 즉 영원히 성장할 것인가. 이게 사실 애플에 대해서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성장이 언제쯤 멈출 것인가. 네. 성장이 멈추게 되고 그냥 고만고만한 그냥 실적으로 이번 분기 좋았다, 다음 분기 후졌다, 그 다음 분기 좋았다, 후졌다, 이런 기업으로 남을 거냐, 아니면 끊임없이 성장하는 걸로 갈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것이 4조 달러라는 거예요. 4조 네. 달러 기업으로 즉 3조 달러에서 4조 달러로 점법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 조건과 마일스톤은 무엇인가. 그러면 단순히 이 계산이 맞다고 하면 상승률이 33%나 있는 거네요. 네. 지금 사도 33% 더 그렇죠.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일스톤을 봐야 되는 거죠. 이러한 마일스톤들을 중간중간에 달성하지 못한다라면 애플은 문제를 일으킬 거고 4조 달러로 못 갈 거고, 이러한 마일스톤을 어떤 조건들을 이뤄낸다라면 4조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주장을 오늘 제가 하나의 테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끝까지 지켜보셔야 되는 것이, 제가 어떤 마일스톤을 얘기하는지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애플이 이 3조 달러까지 올 때까지 뭐 아이폰 나오고 아이팟 나오고 뭐 애플 워치 나오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급속하게 상승한 거는 다 모든 테크 기업들이 그렇지만은 2019년 이후에, 즉 2019년 이후에 급속하게 상승하면서 특히 코로나 덕을 많이 봤죠. 네. 코로나 덕을 안 본 테크 기업이 없을 정도니까요. 그렇죠. 애플도 대표적으로 코로나 덕을 많이 봤죠. 사람들이 아이패드를 바꾸고 아이폰을 바꾸고 맥북을 바꾸고 이런 하드웨어의 교체 수요가 엄청나게 당시에 일어났던 시기니까요. 그리고 애플이 본격적으로, 사실은 이 시기가 하필이면 코로나랑 겹쳐서 그렇지만 서비스 기업으로 본격적인 탈바꿈을 하는 시기가 바로 2019년 이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건강한 부분인데요. 매출 구조 보시면 애출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죠. 그러니까 400억 달러가 아니죠. 100, 1000, 4천억 달러. 네. 4천억 달러, 매출이 4천억 달러예요. 이 매출이 4천억 달러고 프라핏이 거의 1000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저 이게 너무 신기했던 게, 네. 보면 이 매출 대비, 이거 한번 나중에 나눠봤으면 싶은데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2021년도 왜 이렇게 돈을
잘 본 거지 이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코로나 에펙트예요. 네. 이게 코로나 에펙트 때 매출하고 이런 것들이 성장했는데 문제는 다른 것은 다시 돌아왔다라면 네. 애초에 2023년에도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 성장 궤도를 계속 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넷플릭스라든지 메타 같은 건 큰 조정을 받잖아요. 네. 근데 애플은 조정을 받지 않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고. 아마 6번 차트 보여주시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이거요? 앞에 차트. 네. 3조까지 가는 여정. 네. 요거 네. 보면 사실 이게 조정인 거잖아요. 네. 이만큼 상승했는데 조정 이만큼 받은 거니까. 네, 네, 네. 이거 다시 메이크업하고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네, 올라가고 있고, 저는 뭐 순간적인 조정이 오더라도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릴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애플이 지금 프라핏이 이 1,000억 달러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수치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사실 밸류에이션이 3조 달러라는 것은 GDP 기준으로 세계 7위 국가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프랑스의 GDP랑 맞먹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나라의 GDP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됐다라는 거고, 1,000억 달러의 돈을 프라핏을 번다는 건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대출 없이도,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이자율이 높아져도 대출 없이도 모든 비즈니스를 하고 미래 투자를 하는데, 자동차를 만드는 데 투자를 하던, 애플 비전 프로를 만드는 데 투자하던, 새로운 아이폰을 만드는 데 투자하던, 대출이 영원이라는 겁니다. 네. 대출이 전혀 필요 없는 현금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대출을 부분. 해줘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맡긴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도, 네. 이자 소득도 많을 거고요. 그러니까 네. 좀 돈덩어리 앉았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이 서비스 매출의 상승 곡선이 2018년, 19년 오면서 이때 사실은 탄력을 받잖아요. 네. 쭉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서비스 부분에서의 매출에서도 700억 달러 정도 이 부분이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리니어하게 오르다 여기서부터 갑자기. 네네네. 그래서 이 서비스 부분의 성장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하드웨어도 애플이 프로핏 레이트가 높지만, 네. 프로핏 마진이 높지만 서비스 부분 프로핏 마진이 더 높기 때문인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수익 구조의 스트리밍, 레비뉴 스트리밍이 다변화된다는 것도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그림, 완전히 돈 위에 앉아 있는 팀 쿡이죠. 미드저니로 그린 그림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애플의 장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애플의 펀다멘탈 때문에도 주가가 지금 오르는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세이프 하버라는 안전한 항구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어려운 주식 투자 시기에 애플에게 맡겨두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더 몰리는 이런 경향성도 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애플이 더군다나 배당도 줘요. 예전에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리 상승기에 모든 주식이 안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금리 상승기가 되면 성장률이 귀해지잖아요. 그러면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애플은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갖고 소프트웨어 측면도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모두 성장률을 보여주니까 귀한 성장률에 투자한다고 하면 애플이라는 갑자기 로직이 딱 떨어지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애플이다 보니까 사실 스캇 갤러웨이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플이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스캇 갤러웨이도 유사한 질문을 줬는데, 즉 1조 달러 레비뉴를 과연 만들 수 있을 건가? 지금 4천억 정도의 미달하고 있지만 4천억 달러의 매출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1조 달러의 매출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거의 마일스톤은 무엇일까? 이거를 스캇 갤러웨이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스캇 갤러웨이 약간 애플에 부정적이신 네, 애플에 되게 부정적이는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아. 이런 부분에 오늘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도 막대한 애플의 매출인데 이 매출이 2배가 뛴다라는 거거든요. 이 매출이 2배가 뛰는데 애플은 거기에서도 프로핏 레이트를 되게 높게 가져가는 기업인데, 높게 가져가는 매출이 2배 뛴다. 보세요. 여러분, 이게 월마트하고 아마존하고 애플의 매출 비교한 건데, 월마트하고 아마존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물건을 파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거래액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래액이잖아요. 거래액이 많다라는 것은, 매출로 많다라는 것은 실제로 거기서의 프로핏 마진이라는 건 대단히 작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수수료로 곱해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애플이 넘버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비뉴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가장 큰 기업은 지금 월마트하고 아마존이 각축을 벌이고 있지만, 사실상 애플이 매출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다 오프라인 비즈니스랑 좀 연결된 기업인데 애플만 어떻게 보면. 네네. 그래서 이 애플이 이 부분에서 매출 구조가 높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약 3,940억 달러 하는 매출이 2022년 기준, 이것이 1,000억 달러 매출로 간다라면, 이 매출 구조의 상승을 보면 프로핏 레이트는, 프로핏 마진은 쫓아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 구조가 확 뛰고 있다라면 분기별로 애플 주가는 내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애플이 이렇게 2배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도대체 아이폰이 그럼 2배 더 팔린다는 얘기인가? 근데 이 논리대로 하면은 어느 정도 주가에는 반영이 돼 있는 거네요. 1,000까지는 반영이 안 돼 있죠. 1,000까지는 반영 안 돼 있지만 상승할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애플은 조정을 여러 차례 저는
큰 조정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조정을 맞으면서 갈 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래서 how,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고, 그럼 에지즈를 지금 보자라는 거죠.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애플에 보면은 사실 아이폰이 차지하는 부분, 맥북이라든지 아이패드, 워치, 애플, 에어팟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 뜻이냐면 하드웨어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약 한 200억 달러 정도 되는 거잖아요. 200억 달러로 서비스 부분인데 제가 오늘 주장할 핵심적인 테마는 이 서비스 부분이 더 커질 거다. 그리고 서비스의 포션도 차지하는 비율도 더 커질 거고, 그리고 절대 수치도 늘어나고 비중도 늘어나고. 그렇죠. 절대 수치도 늘어나고 비중도 늘어나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마일스톤이고, 그 다음에 이 애플 아이폰 이 애플 하드웨어는 제가 오늘 주장할 것은 어태치먼트예요. 이쪽에다 하시는 게 좋지. 네네. 여기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서비스 부분이 증가할 거라는 거고, 비중이 절대적인 양도 증가할 거고 비중도 증가할 거라는 거고, 그다음에 하드웨어에서 아이폰을 매개로 하는 어태치먼트라는 건 따라가는 소비입니다. 즉 아이폰을 산 사람이 에어팟을 살 확률이 높고, 아이폰을 산 사람이 애플 워치를 살 확률이 높고, 아이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전 프로를 살 확률도 높고, 이러한 하드웨어의 다이버시티 위에 이 다이버시티를 매개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이폰이고, 또 이 아이폰이 지금 탄탄한 매출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 아이폰 위에서 서비스의 레이어들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전 사실 다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안 하고 있어요. 네네. 그건 이제 우선은 미국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거하고, 한국은 이제서야 애플페이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애플페이의 서비스 부분이,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중심적인 시장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이제 이 중에 뭐가 그래도 견인하는 서비스 프로덕트가 있을 텐데, 서비스 프로덕트가 있을 텐데, 뭐가 될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사실 뭐 애플 뮤직이 그렇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애플 TV가 그렇게 성공한 것도 아닌데 조금씩의 수익은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애플의 페이먼트라든지 핀테크 쪽이 대단히 좀 성장의 여력이 되게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자질구레한 서비스들을 다 붙여나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머전시 때 인공위성으로 전화하게 만드는 것, 이것도 돈 받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서비스 부분을 토탈로 많이 묶어 나가려고 하는데, 이거 사실은 팀 쿡의 비전입니다. 자기를 애플을 하드웨어 기업에서 서비스 기업으로 바꿔내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대충 여기 초록색이, 여러분 보시는 초록색이 아니라 파란색인가요? 요 파란색이 서비스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죠. 서비스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꾸준히, 그러니까 절대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건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460억 달러 하다가 지금 780억 달러까지 지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부분에서도. 근데 하드웨어도 워낙 꾸준하게 성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이폰 성장률이 되게 좋습니다. 특히 2020년 넘어서 2021년과 2022년, 그리고 2023년에도 아이폰 성장률은 좋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다르게 쪼개보는 건들인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맨 위에 있는 이 오렌지색이 서비스 부분인데요. 이 서비스 부분이 그러니까 이건 쿼터별입니다. 쿼터별인데 대단히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전에는 결국은 10억 달러 정도 하던 것이 분기별 20억 달러까지 가고 있는 것. 네, 2배 정도 늘어나는 거. 이 서비스 부분이 늘어나는 것을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서비스는 21.3%. 그러니까 작년 4사 쿼터 기준으로 보면은 2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서비스가 차지하는 거고, 물론 아이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이에요. 근데 이거 보면은 엄청 크네요. 왜냐하면 두 번째네요. 서비스 부분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네네네. 그래서 아이폰이 47%로 가장 대단히 많지만, 서비스 부분이 대단히 비중이 커졌다는 것이 지난 10년간에 있어서의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스티브 잡스 이후에 팀 쿡이 아이폰을 애플을 접수한 이후에 경영을 총괄한 이후에 가장 크게 벌어나고 있는 것이 이 서비스 부분에서의 매출 증가고, 이것이 본격적으로는 2020년부터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1 트릴리언 레비뉴, 매출의 1조 달러 매출을 만들어 나갈 때 견인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전 앞에 장표가 좀 신기한 게, 팀 쿡이 원래 SCM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전문가죠. 공급망 관리 전문가라서 하드웨어 전문가죠. 이런 걸 잘할 줄 알았는데 여기다 힘을 싣고 있는. 근데 하드웨어도 워낙 잘 하고 있고 받쳐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M1 칩이라든지 M2 칩이라든지 다 받쳐주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애플의 핵심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기업이죠. 여기에 서비스라는 레이어가 하나 더 올라가는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하기 위한 애플은 어떤 전략을 앞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이런 전략적인 것들이 성과를 낼 때 우리가 애플 긍정적인 신호들이 마켓 시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선은 팀 쿡의 만트라, 그러니까 팀 쿡이 끌고 가려고 하는 경영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터섹션인데 뭐냐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앤 서비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이 애플의 장점이었다면 여기에 서비스가 하나 추가됐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소프트웨어가 서비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 다르죠. 소프트웨어는 이제 OS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드웨어를 애플은 이제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을 하게 되면서 하드웨어에 자신만의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로 비전 프로에서도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냈던 거고, 소프트웨어에는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하느냐, 햅틱을 하느냐, 이번에는 비전 프로에서는 눈과 손가락을 마주치는 것, 이런 것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컨트롤링하기 위한 것이고, 서비스는 그 위에서 올리고 있는 하나의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얼핏 들었을 때는 사실 본인이 플랫폼 사업자인데 네. 서비스를 내는 게 되게 위험할 수도 있다, 막 이런 비판도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런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진출을 그렇죠. 했다? 사실은 초반부터 성과가 좋지는 않았어요. 애플 뮤직도 성과가 있다가 말고, 애플 뉴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있다가 또 주춤하고 있고, 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팀 쿡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꾸준히 서비스 영역을 정말 잘게 쪼개가지고 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해결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다이버시티와 뉴 마켓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뉴 마켓은 서비스를 주로 얘기하는 것이고, 다이버시티는 하드웨어의 다양성들을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하드웨어 전략은 다이버시티로 가는 거고, 다이버시티로 가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고 지금 곧 설명할 어태치먼트. 애플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애플 워치라든지 아이팟을 구매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다이버시티, 그러니까 즉 다양한 서비스를 하드웨어를 제품을 내놔도 기본적으로 묶음 판매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높은 매출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서비스가 뉴 마켓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간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 이 두 가지 큰 지표를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다이버시티는 하드웨어, 뉴 마켓은 서비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1% 부분을 확대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저희가 설계구에서 보여드릴 때 이제 분기별, 쿼터별 저희가 뭐 분기별 성과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릴 거잖아요. 그래서 이 21.3%를 기준으로 해서 서비스 부분이 어떻게 확대되어 나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애플의 성과들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이제 다양화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